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이제 각각 이 분파 현상이요, 공식적이고 또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김기현 대표를 벼랑 끝으로 모는 상황,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이를 벼랑 끝으로 모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명 측에서는 최후 통첩을 내놨습니다. 이달 말까지 입장을 내놔라. 그렇지 않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이 중대 결심의 이 한복판, 리딩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이다. 그리고 이제 원칙과 상식의 4인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적으로요, 반명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최후 통첩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사실상 이준석을 따르는 의원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뭐 하태경 정도는 하는데 일단 몸보신 차원에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예, 하태경이라든가 허은하 이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준석이를 지금 추정하겠지만은 이 파장을 우려해서 혹시나 하고 이 공천 문제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또 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노선을 팔로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는 혼자서 나홀로 딱 해서 지금 이제 12월 27일 날 탈당을 하겠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정당을 만들겠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이 달라진다면 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준석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론의 뒷받침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뭐와 같이 약은 꼼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꼼수를 두고 있어요. 뭘 꼼수를 두고 있느냐?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재명이가 지더라도 멋있게 진들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느냐? 선거판에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는 거둬들이고 이제는 과거의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과거의 병리평, 그래서 이제 당 지지 비례대표 요거 따로 선거하고 그 다음에 지역 의원 따로 선거해서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병리평 비례대표였는데 요걸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 비례대표로 돌아가려니까 비명계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 비판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비밀리에 여론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과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는 이 원심력이라고 하나요? 이제 밖으로 튀어나가는 세력들이 이제 커지고 있는, 그리고 벼랑 끝으로 현 지도부를 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하태경과 서병수가 김기현 대표 책임론을 지금 들고 나와서 국민의힘도 지금 난리가 났다. 이게 이제 결론적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당 내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현재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유동규가 오늘 유재일 TV에 나와서 이재명과 관련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이의 매우 새로운 중대한 범죄를 폭로하고 나섰어요.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거는 이제 서민 교수가 조선일보에다가 격주로 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번에는 윤명희를 직격하는 칼럼을 썼어요. 윤명희의 정체를 폭로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거 뭐 빨갱이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전부 불구죽축한 인간들로 꽉 차 있으니까 이미 뭐 빨간색이 들었어도 한참 많이 들은 것이죠. 그거를 갖다가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서민 교수가 이번에 이제 탈북송환 반대 이 결의안을 택하는데 7명이 빠졌어요. 그 중에 가장 눈여겨볼 인간이 바로 윤명희다. 요렇게 해서 직격탄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이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요, 이준석이가 딱 1차적으로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하고 이제 이낙연으로 손담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과 이낙연,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낙연이가 1차적으로 이준석한테 못 만날 일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이낙연이도 못 만날 일이 없다. 그래서 둘 다 지금 현재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지금 나온 인물들이 금태섭, 양양자, 그 다음에 이준석, 그 다음에 정의당의 류호정, 그 다음에 이낙연, 요 5명이 지금 이제 주도적으로 별도의 당을 만들겠다. 여기에 이제 좀 더 넓게 되면 용해인, 기본소득당, 이거 뭐 당 같지도 않은 거. 여하간요, 한 5, 6명이 지금 새로운 당 창당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요 사람들이 몽땅 다 뭉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년 총선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말이죠. 서로가 만나겠다는 의향을 이제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요,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이준석이는요, 이달 27일 날 탈당을 하겠다, 1차적으로요. 그래서 탈당 선언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창당하는 데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탈당 후에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이런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고요. 창당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 그리고 탈당한다고 해서 바로 정당을 만드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창당을 한 뒤에도, 죄송합니다. 일단 창당을 하는데 창당한 뒤에 바로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거나 선거운동에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다. 그래서 아직은 나설 시기가 아니고 선거에 큰 줄기가 잡힌 뒤에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하루 먼저 등록하고 움직인다고 해서 꼭 유리한 것도 아니고 서둘 이유도 없고 서둘러서도 안 된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1,100명 정도이고 총선 예비 1,1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중에 20, 30명 정도는 아주 경쟁력이 있다. 요렇게까지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7일 날 본인이 창당하는 게 아니라 탈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서 창당을 하는데, 창당을 한다고 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서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승산이 없다. 생각만큼 여론의 뒷받침이 없다. 요거를 싫다는 거고, 생각만큼 자기가 창당에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즉 셀프 실패를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의 경우에도 지금 이준석, 양양자 이런 제3지대 연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양당에서 굉장히 일단 빠른 속도로 신당 창당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점, 이런 점이고요. 특히 지금 이낙연의 경우에도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이 러브콜을 이준석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창당 문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내 움직임, 이 4인방, 요 4인방의 움직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조홍천, 윤영찬, 김종민, 이원호 의원. 이 4인방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요, 토크쇼를 했어요. 국회에서 의원회관에서 토크쇼를 했는데, 이 인물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4인방? 예, 4인방만 딱 찍은 것이고요.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자, 의원회관이요. 요게 정말, 이거 성공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한 5, 600명 정도가 드러나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인데, 꽉 차고 여기 복도까지 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한 700명 정도가 오늘 참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과 상식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반란 움직임에 대한 지지가 상당하다, 이 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700명 정도가 왔으니까 일단 성공적으로 비명 세력이, 비명계들이 이제 조직화 움직임을 걷고 있는데, 오늘 이 원칙과 상식이 나오는 토크쇼에는요, 전현직 의원들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몸조심을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과 상식 플러스 그 다음에 이낙연의 원외 시민단체 모임인 민주주의 실천행동 측에서도 오늘 이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상당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데를 이미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신당에 대한 반대 여론, 나쁘게 보는 게 50%, 그리고 좋게 보는 것은 32%밖에 되지 않아요. 특히 보수의 심장, 대구 지역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불과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준석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가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러한 이준석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현직 의원 중에 동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공개적으로는. 다만 허은하라든가 이 하태경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몸을 합칠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것이죠.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이 민주당 얘기를 보면, 민주당 오늘 토크쇼에서
이제 4명이 맨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이 바뀌면 신당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국민의민주당으로 바꾸는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한번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여러분과 또 한 번 상의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12월까지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힘을 실어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함께 달라. 이렇게 김종민 의원이 입장을 밝혔고 윤영찬 의원도요. 12월까지는 민주당을 지키고 바꾸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우리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 생기면 그때 뭔가 생길 것이다. 자, 이 얘기는요. 당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보고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탈당 또는 신당 창당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고요. 조홍천 의원도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고쳐 쓰는 것이 가장 쉽게 한국 정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인데 총선을 앞두고 솔직히 벼랑 끝 전략을 쓴다는 마음이다. 그리고 윤영찬 의원도 재차 다시 한번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혁신. 자, 그래서 특히 이 혁신과 관련해서는요, 이 비례대표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연동형제를 그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가 바꿨느냐.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주력하는 민주당. 이거는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다. 그리고 조홍천 의원도 말이죠. 지금 느닷없이 이재명이가 전화 와가지고 뭐가 문제냐고 따졌는데 정말 막막하더라. 이러한 내용을 오늘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 특히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요. 비틀즈가 4명으로 세계를 바꿨는데 의원 4명이 나서서 뭐 하느냐고 하는데 비틀즈가 노래를 잘해서 세계를 바꾼 것이 아니다. 비틀즈 노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고 제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처럼 원칙과 상식을 안아주는 마음으로 넘쳐나서 민주당 당원과 국민에게 널리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준석이는 이준석대로 사실상의 최후 통첩에 나섰고 다만 현직 의원들의 호응은 미수익이지만 미수익이 이전에 국민의힘에는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현재는 원칙과 상식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알파가 세력화되기에는 조금은 시기가 상조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알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친문. 그래서 전해철 의원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전해철 의원이 친문 세력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 4.0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철 의원이 만약에 이낙연 쪽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 한순간에 이재명의 패는 전복되고 말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위기 상황으로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이 국민의힘에서 이 하태경영 당 대표를 사수하라. 그리고 사퇴하라. 이 서병수도 이제는 결대할 때가 됐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압박하고 있고요.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지금 분탕질 할 때냐? 이런 또 이 맞받아치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당 모두 어수선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의 경우에는요. 신당 지지율, 전반적으로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앞으로 된다. 그래서 갤럽이 결국은 이준석을 잡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DK 지역에서 이준석 신당 지지율은 불과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준석의 한계가 아니냐. 그러니까 창당은 27일 날 탈당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창당 작업을 하지만 바로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출마해봐야 별 영향가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갤럽에서 얘기하는 절반 이상의 이 반대, 유보, 그리고 DK 지역 보수 심장. 왜냐하면 이게 1%밖에 안 되는 게 충격적인 게 말이죠. 이준석이가 DK에서 살다시피 했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여놓고 자기가 DK에서 출마했다는 선언까지 사실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DK 지역에서 1%밖에의 지지율이 안 나온다. 이 얘기는요. 너는 끝났다. 이 신호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도 천천히 하겠다. 말은 잘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지도부에서 지금 꼼수를 두고 있어요. 이 지도부, 이게 친명들 이거 몇 명을 보시오. 서용규, 홍익표, 이재명이,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런 지도부에서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꼼수만 나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 거.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로 돌아가고 싶은데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이런 반발이 조직화되고 있다 이거죠. 원칙과 상식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김부겸 총리도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 뭔가 요 물꼬를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꼼수로 지금 여론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는요,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위성정당을 창당하느냐 하는 게 좋으냐, 요런 얘기를 묻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이재명이가 얘기했잖아요. 멋있게 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요 말에 맞게 지금 선거,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대선 때 공약이 뭡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준수한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를 지금 깨려고 그러니까 비명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거 봐라. 지금 여론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느냐? 요렇게 해서 광역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 2021년도에 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요때도요, 본래 당원 당규에 원인을 제공했으면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냈어요. 낼 때 명분을 축적하려고 뭘 냈느냐? 그때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 봐라. 당원들이 반하지 않느냐? 후보를 냈는데 백전백패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는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도 있고 당원 대상 여론조사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꼼수 반드시 역풍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또 폭탄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폭탄 발언을 했느냐? 바로요, 이재명의 새로운 범죄를 폭로하고 나섰어요. 이재명의 새로운 범죄 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UJL TV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국고손실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국고손실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경기도 법과의 국고손실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과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성격이 뭐냐? 지금 경기도 공무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경기도 공무원이에요. 신분상, 법률상으로는. 근데 경기도 공무원이면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위해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의 사전 경선 대비 이 캠프, 여하간 이재명이 캠프, 경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간에 이재명이 캠프에 몸을 담으면서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또 경선을 위해서 뛴 인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컨대 말이죠. 이게 우선 김용 같은 인간이 그렇잖아요. 김용이 경기도 대변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또 예를 들자면 이제 배소연, 이런 사람들, 이게 전부 배소연은 더군다나 김혜경이 의전 담당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도 직원이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캠프에 들어갔으면은 경기도 공무원직을 떠내야죠. 그리고 캠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경기도 공무원 이 법률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캠프에 가서 몸은 뛰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뭐냐? 국고손실이라는 거예요. 왜? 봉급은요, 캠프 경선 자금으로 준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으로 줬으니까. 자, 그래서 김용 같은 경우에는요, 1억 2천만 원 정도의 연봉에다가 차량도 받았죠? 법카도 지원받았죠? 야, 이거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제 배소연이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부인의 비서는요,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배소연이가 김혜경 아주 노비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소연의 연봉은요, 한 4,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니멈 4, 5천 원이니까 실제로 6, 7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배소연이가 한 10년 가까이 이제 성남시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 김혜경이를 사실상 보장한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연봉 6천만 원만 따지더라도 6억이 되고, 앞에 김용희가 1억 2천, 그럼 한 2, 3억 되고,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10억이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 국고손실이 3억만 넘어가더라도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 규정만 보면 이재명이는 요거 하나만으로도 무기징역감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재명의 또 하나 이제 비리 혐의는, 이재명이가 이제 경기도 상권 지역화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부산 지역화폐를 만드는데도 또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뭔가 지금 부패 냄새가 철철 흐른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 폭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부선과 관련해서 유동규가 이미 또 폭로한 바 있어요. 자, 유동규, 김부선이 만난다. 이 얘기를요, 이 직접
이재명이가 바로 유동규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무성이를 만난다.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특정 부위에 특이한 점까지 있다. 요거를 폭로하고 나선 것 아니겠어요? 그런 폭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한테 직접 들었다. 김문선이를 만난다고. 요거하고는 일맥상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무상 연애다. 이러한 세간의 비판이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도 말이죠. 차제의 형수욕설 다시 마저 재생시켜야 되겠고 김무선과의 관계도 재생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 수위가 용납할 수 없는 수위까지 갔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이번 기회요 완전히 정치판에서 발을 띄도록 정치 생명을 끝장내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 이 본부장의 폭로 내용을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서민 교수가 제대로 윤명을 날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서민의 문파 타파가 됐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중국의 이 탈북자 송환 문제를 두고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누구죠? 이 서민 교수가 쓴 걸 보면은, 자, 한통령, 조총령, 이거 반국가 자체들이에요. 그다음 위안부, 요런 거하고 전부 윤명이가 연계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 찬성을 못하면 아예 북한으로 가서 살아라. 요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반대한 인간들은 누구냐? 7명이나 반대를 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윤명이가 안성 쉼터가 있잖아요. 우연 발견을 쓴다고 해놓고 유경식당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을 데리고 여기로 가서 북한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압박 회유를 한 정황도 걸려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윤명이는 차라리 윤명이 본인이 북한에 가서 살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서민 교수의 문파 타파를 얘기를 들면은, 자, 탈북자들의 탈북 루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두만강이라는 겁니다. 왜? 수심도 얕고 강폭이 좁아서, 그리고 강물이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주요 탈북 루트였는데도 불구하고 탈북에 성공한다고 두만강을 건다 해서 탈북이 꼭 성공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지금 갇혀있는 탈북자들이 무려 2천여 명이나 되고, 지난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600명을 기습적으로 강제 북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난 11월 31일 날 본회의를 열어갖고 강제 북송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석 의원 260명 중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무려 253표예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연하가 목소리로 하나를 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근데 여기에 기권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윤미향을 비롯해서 강성희 이친부당 빨갱이, 강은미 정의당 준 빨갱이, 김종호, 민영배, 백혜령, 신종호, 이게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백혜령은요, 이 기계고장이었다. 요 얘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김종호, 민영배, 그 다음에 신종훈 이렇게 3명. 그래서 7명 또는 6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말이죠. 나머지들은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여기에서 도저히 뭐라고 그럴까요? 주목되는 인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인물이 딱 윤미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민 교수의 이 주장, 왜 그러면 윤미향이냐? 요거를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왜 윤미향이냐? 우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왜냐면요, 윤명이는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먹어가지고 횡령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아야 됐잖아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또 딸 미국 유학 비용도 또 받아먹었고, 또 갈비 먹고 발 마사지 하는 돈도 또 횡령을 했어요. 이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해갖고 요런 데 써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강제 북송 규탄에 기커피를 던진 건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100년 전에 위안부 할머니가 겪은 고통에 공감한다면서 어떻게 탈북민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이 고통은 외면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모순을 과연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데 그래도 윤명 이거 임수경 봐라 이거죠. 임수경이. 야, 임수경이는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임수경이도 탈북민과 관련해서 구설수에 올라온 적이 많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 윤명이가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2010년도에 유경식당이라는 곳에서 일하던 이 지배인 허강일 씨가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윤명이가요, 정대협 관계자들이
안성에 있는 위안부 쉼터에다가 이 탈북자들을 초대해가지고 북한으로 가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 거의 반강제성 권유를 한 바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게 논란이 많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명이야 이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윤명의 이런 결백을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도 말들이 많은, 거짓말을 잘하는데, 예. 자, 그리고 그러면은 또 뭐가 또 문제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사드 배치 반대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종전선언에는 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윤명의 정체성을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건이다, 사례다. 그리고 윤명 남편 김삼석, 그리고 신우이 김은주가요, 한통령이라는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자금을 받아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위 남매 간첩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것도 바로 윤명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냐. 이러니까 자, 그 남매 간첩단이죠. 그리고 한통령을 접촉했죠.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은 또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탈북자 강제부송 반대, 여기에 기권을 하게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이 백그라운드 때문에.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윤명이는요, 간첩을 보좌관으로 뽑았어요. 그것도 4급 선임 보좌관으로 뽑았습니다. 자, 윤명이가 이걸 몰랐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4급 간첩 혐의로 지금 국정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과거의 친북 언론인 통일뉴스에서 기자로 활동했고요. 그리고 윤명과 김복동의 희망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에서 같이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윤명이가 이런 친북적 성향을 과연 모르고 보좌관을 뽑았겠느냐? 바로 이러한 이 보좌관의 친북 성향, 친북 네트워크, 이런 것 때문에 이 보좌관으로 써가지고 국회에서 맘 놓고 이 국가개변을 빼내도록 은근슬쩍 도와준 것이 아니냐, 사실상. 이런 것도요, 윤명이도 국보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법리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조총련은 이적단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예요. 한통령은 똑같아. 근데 조총련 행사에 슬그머니 몰래 가가지고 모든 행사장을 다 따라다녔잖아요. 예. 그리고 행사장에서 한국을 남조선 괴뢰 도당이다, 이러한 연설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한마디 항의도 안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되니까 윤명이가 뭐라고 또 핑계대느냐? 일본은 어디든지 가면 다 조총이 있어. 나는 허남 안 하거나 하는데 왜 나를 욕하는 거야? 이런 반박을 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윤명의 이런 행적을 보면 충분하게 이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에 기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이런 인간한테 비례대표 배지를 준 이 당사자들 책임져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서민 교수는 뭐라고 하느냐? 윤명한테 권하는데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북으로 가라. 거긴 좀 시원하니까 땀 흘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가라. 예, 이렇게 시니컬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